적응하고 있다는 거는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나도 똑같은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배우는 거 같고요. 근데 현대 미술에 들어와서는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고전 미술은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좀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 지금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의 얘기이고 지금 꽤나 이제 100년, 200년 가까이 이제 미술사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정말 이제 답 같은 답들로 해가지고 이제 추려진 상태거든요. 네. 근데 현대 미술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작가가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고전 미술들은 되게 분명해요. 맞아요. 뭐가 좀 그림이. 분명하게 그림이 딱 화풍대로 딱 정리가 돼 있고. 근데 네. 요즘 현대 미술 중에서 저번에 무슨 그림을 봤는데 무슨 뭐였지? 그냥 캔버스를 빨갛게 칠해놓고 그 작품이래요. 근데 밑에 이게 주석이 없으면 나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 거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건 네, 진짜 추상화 중에 추상한 거죠. 그래서 고전 미술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트렌드를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트렌드들만 모여 있는 거고. 그래서 가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막 나치의 미술 창고 같은 게 발견되고 그러면은 막 그림이 3,000점, 4,000점씩 나온대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뭘 중요시 여겼느냐들이 막 나오는데 그 이제 4,000점씩 막 나오면은 미술사가 바뀌어 버리기도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관심사가 뭐였는지도 굉장히 다른 거고 우리가 지금 그 트렌드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지금 거 정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고전 미술을 정말 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시회도 그렇게 큰 거 유명한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설명만 보면은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현대 미술은 그게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나 이번에 그런 전시회도 봤어. 뭐지? 작가가 내 아트는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걸은 거야. 그거 페이스북에서 그 좋아요 누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가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얼마 전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그 사람 있잖아요. 현대 미술 그러니까 퍼포먼스 아트의 대세모라 불리죠. 그 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으로 좀 떴잖아요. 네. 그 왜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45년 만에 만나가지고 울게 됐다 막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최근에 런던에서 전시를 하나 했어요. 근데 갤러리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트구나. 그게 또 전시의 제목도 512시간이었어요. 그 뭐죠? 512 hours였어요, 그냥. 그리고 512시간 동안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갤러리 들어가는 사람은 카메라 외에는 아무것도 못 들고 들어가요. 물론 옷은 입을 수 있고요. 옷은 입을 수 있고 그분도 옷을 입고 있고요. 네, 대신 시계도 안 되고요. 핸드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작가랑 보는 사람 사이에서 뭔가 그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네. 그 둘이서만 소통을 하겠다. 근데 카메라도 그 사람은 빼고 싶었겠죠. 그죠. 근데 갤러리 측에서 카메라까지 빼면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냐 이런 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계속 어깨동무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멋있다. 조용히 있다가 근데 그건 좀 진짜 좀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뭔가가 좀 이해는 안 되긴 해요. 막 엄청나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뭔가 그 퍼포먼스 아트로서 할 수 있는 뭔가의 실험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뭔가 인간과 인간과의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 그 교감, 교류 그런 느낌 확실하네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 사람 보러 가는 재미도 있고 약간 정말 되게 신기하죠. 그냥 그죠. 갤러리 안에서 그냥 돌아다녀.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그냥 어깨동무를 해.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재밌겠다. 막 그냥 이마를 이렇게 맞대기도 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체가 워낙 퍼포먼스를 많이 해서 그런지 무슨 기운이 있나 봐요. 되게 그냥 좀 되게 막 뭐라 그러죠? 그냥 분위기가 되게 겸손해지네요. 겸건?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기는 재밌었어요. 그리고 작가 자체가 512시간 동안 이제 갤러리 아침에 열 때부터 밤에 닫을 때까지 2달인가? 그런 것 같아요. 2달 동안 그냥 거기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다고 한 거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작품들 보면은 저도 나체 작품들을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먹고 막 이런 걸 이용한 것들을
근데 그 사람 거 보면은 다 벗었는데 되게 싸다는 뭐라 그러죠? 음란하다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맞아요. 약간. 네, 그 사람 나치 작품들 보면은 저 얼마 전에 그 사람 작품 정리해놨다가 네이버에서 잘렸어요. 네이버에서 그거 쓰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약속합니다. 다시는 음란한 포스팅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이요? 반성문 비슷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핸드폰 인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핸드폰 살려가지고 인증을 하고 겨우 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문의를 하니까 네이버 측에서 근데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측에서도 음란한 글을 아닌 거는 알겠는데 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음란한 글 쓰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상으로 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근데 그죠. 근데 그렇게 성기가 노출돼 있는 작품이었으니까 그죠. 애들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좋지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문화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성인용 글로 해가지고 올릴 수라도 없나라고 문의를 했는데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죠. 성인용으로 해서라도 올리면 좋았을 텐데. 근데 성기 노출 자체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나 봐요. 네이버 안에서. 그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면으로 해서는 꼭 나쁜 면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근데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현대미술, 고전미술은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러니까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대미술에 들어와가지고는 일단 굉장히 많아요. 그림을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현대미술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랑 그림을 안 그리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두 작가들이 누가 맞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동의를 할 수 있고요. 현대미술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쪽이긴 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술을 그렇게까지 공부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즐길 수 있는 미술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학문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쪽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미학이나 철학이나 약간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미학자가 철학자고 철학자가 미학자인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로 다 늙었죠. 오랫동안 생각하고 글 쓴 사람들이라 현대에서는 철학자들 보면은 좀 되게 다 50, 60 돼서 좀 유명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뭘 얘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됐지? 현대미술 진짜 정신이 없나 보다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이게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정리를 하고 갑자기 하는 거라 그런가 봐요. 근데 현대미술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뭐라고? 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지? 그분 지금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예. 네, 제 블로그에서 고등학생분이 오셨던 그분에 대해서 같은데 굉장히 지금 뒤죽박죽하고 있네요. 근데 어쨌든 현대미술에 대해서 볼 때는 또 이 얘기네요.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 여겨주세요. 근데 공부를 하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수긍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현대미술을 볼 때 그러니까 미술을 볼 때 일단 우리가 갤러리에서 미술을 볼 때 이거 고전 미술이냐 현대 미술이냐를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고전 미술은 사실은 어느 정도 답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의견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이미 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10년, 20년에 한 번씩 바뀌는 현대 미술들은 당시에는 한 100년, 500년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뭐에서 추상화로 넘어오는 데만 해도 몇 100년 가까이 넘게 걸렸고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 나오면은 갖다 씌워버리잖아요. 그죠. 레이저로 씌워버리고 하나 나오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미술이랑 고전 미술이랑 확실히 선을 긋고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 미술을 볼 때 웬만하면은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보면은 그걸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미학자든 누구든 그게 얼마나 유명한 미학자든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유명한 미학자들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꼭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제 의견은 꼭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유명한 미학자도 아니고요. 학생이니까요. 학생. 근데 한국에 계신 한국에도 미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론가죠, 사실. 한국에서는 미학자는 많은 것 같진 않고요. 근데 딱히 그렇게 막 뭐죠? 엄청나게 특출난 평론을 해주시는 분들은 아직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뭐죠? 그냥 미술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인 것 같지. 근데 그게 평론가에 맞는 자세이기도 한데 그렇죠. 좀 네, 설명하는 자세를 좀 더 낮춰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답이 맞아, 내 말이 맞아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게 좀 보시는 분들한테 좀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 사람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이 뭐죠 이게 눈이 좀 낮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내 눈이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사람 의견이랑 내 의견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 의견이 더 높은 의견 같은 거예요. 약간 저 사람은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미술은 많이 공부했다랑 안 공부했다랑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진짜요? 의견을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근데 말싸움을 하면 당연히 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긴 한데 근데 꼭 맞는 답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의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유명한 사람도 확실히 있는 거거든요. 어딜 가나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꼭 누구의 말이 맞는 건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미학자가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다면 사짜죠. 그건 확실히 사짜죠. 아니 근데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면서 가야지 내 말이 무조건 맞아라고 하면서 가면은 그건 진짜 사짜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의견이 어떤 거든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의견이든 아닌 의견이든 내 말이 맞다고만 하는 분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믿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작가의 의견, 작가의 설명을 들으면 딱 좋을 텐데. 그죠. 사실 작가의 설명이 존재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근데 많은 작가들이 자기도 몰라요. 그게 참 문제죠. 많은 작가들이 자기도 모른다는 게 근데 그게 문제라고만도 할 수 없는 거기도 하죠. 사실 뭐 그거잖아요. 요즘에 한창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논리적인 미술이랑 비논리적인 미술인데 일단 약간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다는 그거는 약간 비논리적인 미술인 거고 저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미술이라는 좀 논리적인 미술 쪽에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꼭 감정을 이용한 그 비논리적인 미술들이 꼭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의 스타일인 거지.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러기에는 논리적인 미술이 훨씬 맞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성격도 좀 논리적인 미술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작가가 얘기를 못한다면 이제 평론가들이나 다른 이제 관객들이 개인의 생각을 훨씬 가지긴 쉽죠. 근데 그죠. 확실히 그건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작가로서 모든 걸 설명해줘 버리면은 약간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죠. 확실히 머리가 정리는 많이 될 텐데 좀 어차피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설명 없이 보는 그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래서 볼 때 그냥 보는 그림들이 많지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그림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제 작품을 열심히 설명한다고 해서 볼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겠어요. 근데 그림만 보여줬을 때 그냥 그림만 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막 볼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어디 벽에 걸어두면은 한번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갈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그런 차이로 인해서 사실 논리적인 미술이나 비논리적인 미술이냐 큰 차이는 없겠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그림만 봤을 때. 근데 그게 논리적인 어느 정도 감정이 들어있다거나 비논리적인 감정이 들어있다거나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그림만 봤을 때는 똑같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알고 싶을 때의 그거의 뭔가는 다르겠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각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진 다음에 내가 뭔가 생각을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을 듣고 싶어 할 때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더 큰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설명할 수 있는 미술이 좀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랑. 그래요. 무조건 그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가끔 흔들리기도 해요. 나도 가끔 그냥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고 사는 게 가끔 굉장히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맨날 라디오도 하고 이런 거 해서 재밌긴 한데 가끔 다 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되게 인생이 막 되게 우울하고 막 여행 가고 싶고 근데 돈은 없고 막 당장 비행기 끊어가지고 막 저 멀리 막 어딘가로 막 가고 싶은데 지갑을 열어보면 돈이 없어. 당장 이번 달 생활비밖에 없어. 근데 뭐 갑자기 내가 이번 달을 다 굶고 그걸 갈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갔다 오면 길이야 있겠지만 네 저는 돈 모아서 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뭐 비논리적인 미술, 논리적인 미술 이것도 한번 나중에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거라 아직 정리가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현대 미술이라는 게 고전 미술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그런 느낌? 뭘 40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은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어느 정도 좀 근데 제가 이 미술 이유식이라는 라디오가 굉장히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힘드신가 봐요.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작가나 작품 하나를 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더 많나 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작가나 작품 얘기 안 하면서 이제 미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제 듣는 분들한테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니기도 한가 봐요. 그죠, 아무래도. 약간 학문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약간 오히려 미술 종사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더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뭐죠? 아니면은 공부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이 들어주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요즘 좀 신기하게 받아들이면서 좀 뭔가를 좀 더 준비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술 이유식은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제가 일단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게 제가 공부하고 이제 정리한 부분들을 얘기해보는 것도 좋고. 근데 물론 그러다가 가끔 이제 뭐죠 재료가 뚝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어쨌든 미술 이유식을 일단 이렇게 두고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생각해보고는 있어요. 과연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보이는 미술 이유식도 지금 힘든데. 힘든데. 아니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이거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근데 뭐 어쨌든 해봐야겠죠. 그죠. 하면 되겠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요? 현대 미술과 고전 미술은 일단 어느 정도 차이를 두시고 보시는 게 좋고요. 현대 미술은 어차피 의견이 많으니까 누구 의견 꼭 따를 거 없이 자기 의견을 가져보시면서 그냥 꼭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갤러리에 가잖아요. 근데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려고 그런데요. 되게 설명을 잘 해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큐레이터의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큐레이터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큐레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거기를 지키고 있는 큐레이터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이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미술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죠. 근데 이렇게 남의 의견을 존중해줘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조차 의견이 달라요. 아니야, 내 의견이 맞아. 라고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약간, 뭐 다 맞을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뭐죠? 무책임한 것도 있죠.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졸려요? 안 졸려요. 피곤해 보이는데요? 안 피곤한데요. 얼굴 되게 뽀했는데 갑자기. 칙칙해졌나?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의견이기 때문에 네 약간 싸우는 게 재밌죠 사실. 근데 싸움도 어느 정도 사실 싸움보다 토론하는 게 되게 재밌는 건데 맞아. 반대쪽에서 그냥 너는 아니야라고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그건 싸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뭐 아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의견이 하나가 맞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것만큼은 반대를 하는 타입인데. 뭐 다른 의견이 있는 거는 굉장히 재밌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긍이 되면 바로 의견을 바꿔요. 저는 박쥐 같은 녀석이거든요. 그게 문제야. 내가 왜? 말이 없어지잖아요. 아니 내가 틀린 거니까 그건 고쳐야죠. 그럼 나는 이제 아니 틀린 게 아니라 거잖아. 내가 허점을 딱 찔렀으니까 이제 칼을 빼고 메꾸고 약을 바르고 빨간 약도 바르고 후시딘도 바르고 해서 새살이 솔솔 나서 그럼 제 몸이 더 단단해지겠죠?
네, 뭐 그런 거죠 뭐. 고마워요. 그래요. 그래도 당신은 미술을 안 하잖아. 난 그래서 그게 참 좋아. 미술을 안 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차라리 나한테 뭐라 한마디도 안 하거든. 난 그게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다음엔 밥 한번 사줄게요. 그래. 한번. 그래. 알았어? 응. 어쨌든 고마워요. 짜증나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좀 짜증나게 잘해. 왜? 나도 패션도 예술이에요. 왜 이래요? 아이 근데 파인아트는 아니잖아요. 하긴. 그러니까 이 미학적인 막 뭐 자기만의 관점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재밌게 보는 거지.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 게 참 재밌잖아. 나는 그래서 말이 없지. 난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뭐 하나 없으면서 지금 살아남겠다고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 봐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유, 아닌가요? 그래요. 내가 저렇게 대답을 하는구나. 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네.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올릴 수 있는 뭐 작가 이미지나 이런 건 올려드리는데 네. 딱히 필요 없는 건 안 하고요. 네. 저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름 제작자들, 저희가 담배 끊는 호랑이들에서 담배 끊는 호랑이들에서 구름 제작자들로 이제 단체 이름을 바꿨고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구름 제작자들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 제작자들로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라디오에 대한 모든 피드백도 오고요. 네. 제가 이제 뉴스피드라 그러죠. 네. 새로운 이야기들도 찾아오니까. 네. 근데 제가 뭐 라디오 외에 이야기를 많이 올리진 못해요. 특히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딱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럼 뭐 다음 뭐죠? 이렇게 끝내기가 싫지? 오랜만에 하니까 참 좋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뭐죠? 저번에 막 한번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 기다려주시겠어요라고 써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인데,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죠? 작가로서 관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문복형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김순애님. 왜? 좋아서. 그리고 이승준님. 그리고 저한테 이제 과외를 받아주셨던 분이 있어요. 아. 제가 영국에서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를. 근데 요즘에는 없어요. 왜 안 올까요? 그러게요. 광고를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학생이 없네요. 혹시 저한테 과외 받아보실 분 없나요? 대학 입시를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 이거 뭐 아니고. 그래서 나나우 있어요. 그냥 우승원님인데 저한테 이제 과외를 받으시다가 합격증을 받으시고 한국에서 1년 쉬고 계세요. 네, 그리고 조주모님도 계시네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추천사를 부탁하신 분이시고요. 네. 어쨌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너무 다들 기다려주신다고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늘 늦기는 하지만 약속보다 늦기는 해요, 우리가.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 약속보다 늦기는 해. 근데 우리 돌아온다는 약속만 할게요, 이제. 언제 돌아온다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저희는 돌아는 옵니다. 네. 돌아는 오니까요. 네, 저희 또 재미난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래도 3주 내에는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3주 내. 맞아. 15일 내에는 꼭 돌아와요, 우리. 꼭 돌아오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말아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또 봬요. 네. 안녕. 안녕.